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에이작스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좀, 어, 여러 가지 경우를 이용해서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자, 프로젝트 세팅은 미리 좀 세팅을 해 놨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 그냥 포트 설정했고요. 뭐 DB는 쓰지 않으니까 DB 관련된 설정은 없고, 홈 컨트롤러에서 기본 주소 요청에 대해서 인덱스 띄워주고 그다음에 인덱스 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제가 올린 깃허브를 보고 네, 복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이제 뭐 내용은요, 이제 각 상황별로 에이작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별도로 다 분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링크별로 페이지를 따로 만들 거고 그 페이지마다 에이작스 그 호출하는 이제 함수나 이런 것들을 각각 요 상황들에 맞게 함수들을 정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컨트롤러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요청이 갔을 때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네, 그런 내용들을 네, 따로따로 이제 담아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페이지는 하나씩 네, 진행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링크나 이런 것들은 네,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에이작스 뷰 컨트롤러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자 이제 각각의 요거는 말 그대로 화면 띄워주는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 자 모두 다 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겟매핑 네, 에이작스 EX 0 네. 자 그러면 에이작스 EX 01이라는 HTML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자, 이 에이작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에이작스 통신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이고요. 이제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제 구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 에이작스 그 자바스크립트로 하기에는 좀 문법이 약간의 복잡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에이작스를 활용한다면 이제 jQuery를 같이 활용을 해서 jQuery에서 제공하는 에이작스 함수를 쓰는 게 좀 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 jQuery를 이제 우리가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jQuery는 이제 뭐 우리가 로컬에다가 그 이제 그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을 가져다 놓고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CDN으로 네, 그냥 그 바로 직접 이제 서버에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CDN 주소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jQuery CDN 주소를 가져올 건데요. 자, 요거는 네, 한번 그냥 같이 네,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할 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다가 jQuery라고 검색을 하고요. 자, 그러면 jQuery 홈페이지가 있고요. jQuery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 다운로드 jQuery라는 버튼이 크게 보입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제 using 그 CDN 주소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네, 이 jQuery CDN 주소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3.6.3 버전이네요. 네. 자, 요거를 이제 뭐 uncompressed 버전과 minified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uncompressed 버전은 그냥 이제 뭐 좀 사람이 보기 쉬운 버전, 그 다음에 minified 버전은 공백을 최소화해서 말 그대로 용량을 최소화한 버전. 네, 그렇게 이제 많이들 구분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냥 미니파이드 버전을 많이들 씁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을 네, 요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바로 됩니다. 요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것만 있어도 되긴 합니다. 네, 요것만 있어도 되고요. 여기 뭐 인티그리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보안성 관련된 이제 그런 속성들이고요. 자,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HTML이 띄워졌을 때 이제 요 주소로부터 이 파일을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활용할 때 버전이 바뀌면 요 숫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네, 숫자만 바꿔주면은 네, 그 해당 버전에 맞는 걸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중간에 이렇게 미니라고 들어있는 부분이 이제 미니파이드 버전.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용량이 적은 네, 그런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 요게 없으면 네, 그냥 일반적인 버전 네,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수를 호출하도록 할 건데 그냥 버튼을 쓰겠습니다. 버튼으로 네, 함수 네,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하도록 하고요. 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사실 이 커뮤니티 버전은 제가 앞선 강의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크립트 작성하는 부분은 정말 지원이 하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작성하는 게 너무 눈에 안 보인다라는 분들은 차라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작업을 이 부분만 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아니면 뭐 울티메이트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뭐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이클립스로 쓰시는 분들은 뭐 아마 비슷한 환경일 거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울티메이트 버전이 아니거나 그냥 이클립스를 쓰면서 이제 프론트 작업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프론트 개발용으로 따로 쓰는 것도 뭐 효율적인 측면에선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동 완성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뭐 글자마다 이렇게 하이라이팅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좋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네, 작업 효율에도 좋고 네, 뭐 그 문제점 발견하기도 좋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여기서 최대한 오타를 안 치도록 네,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치는 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코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되는 코드를 그냥 쓰시고 뭐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에 맞춰서 거기다가 뭐 주석을 다루면서 이렇게 어, 그 수업을 들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버튼을 클릭하면 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에이작스를 이제 쓴다는 거는 네, 요렇게만 써줘도 바로 사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요게 바로 이제 에이작스 그 함수를 쓰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EX01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서버로 get으로 요청을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요청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진짜 이런 링크 클릭 같은 개념이죠. 뭐 파라미터를 보내는 건 없고 그냥 요청만 네, 하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이제 그 에이작스는 약간 공식같이 이제 어떤 값들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만 잘 구분을 해도 에이작스는 쓰는 게 원활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요청하는 방식을 뭘로 할 거냐? 네, 개수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요청 주소를 어디로 갈 거냐면 이런 주소로 요청을 하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타입. 네, 요렇게 두 줄만 써도 두 줄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두 줄만 쓰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이작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청이 끝나고 어떻게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그 결과를 처리할 거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자, 뭐 이것도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체이닝 함수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 뭐 좀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제 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uccess는 뭐냐? 네. 말 그대로 성공했을 때,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서버로부터 어떤 뭔가 처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익셉션이 발생했다, 그럼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돌아왔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각각 유설 로그로 음,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요청을 처리해주는 컨트롤러가 필요하겠죠. 자, AJAX. 자, get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getMapping EX01 public string 음, 자, 시스아웃으로 한번 음, 찍어볼게요. 그다음에 리턴 값은 따로 일단은 안 주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덱스가 떴고요. 자, 1번으로 들어가서 자, 요거 이제 네, 개발자 도구를 좀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개발자 도구.
F12번입니다. 네. 자, 함소출을 했습니다. 실패가 떴네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잠시만요. 네. 지금 여기서는 실패가 이제 뭐 그냥 뭐 에러가 난 건 아니고요. 자, 일단은 요 시스아웃 부분이 여기에 출력이 된 거는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를 인덱스라고 주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한번 호출. 네. 자, 이번에는 네, 성공이라고 제대로 떴고요. 뭐 익셉션이 발생한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잠깐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자, 보통 그 이제 뭐 앞에 그 뭐 제가 했던 게시판이나 그 회원 프로젝트를 해 보신 분들은 아니면 우리 이 홈 컨트롤러만 보더라도 자, 리턴의 스트링 값으로 리턴을 하게 되면 이제 스프링의 그 뷰 리졸버에 의해서 여기에 스트링 값에 뒤에 .html이 붙어서 그 해당 HTML 파일을 템플릿 폴더에서 찾아서 그 브라우저에 띄워주는 걸 보통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면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예, 그 대신 이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는데 자, 이거는 누가 띄워주는 성공이냐면 아까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성공이라고 작성한 요 부분이 출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제 한번 좀 살펴볼게. 자, 여기 이 함수가 이 함수로 석세스가 넘어올 때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이 함수 매개 변수를 하나 뭐 res라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를 한번 줘보고요. 이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호출을 했는데 자, 그 성공이라고 나오고 뭐가 나왔냐면 자, 이런 내용이 갑자기 그 콘솔에 떴습니다. 자, 뭔가 낯설긴 하지만 가만 보면은 이 내용들이 어디서 본 듯한 내용이냐? 인덱스 HTML에 작성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에이작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인데 그 에이작스로 우리가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기존 스프링에서 이제 하던 뭐뷰 리졸버가 이제 동작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처리 결과를 그 어떤 그냥 화면 변환으로 어떤 넘기기보다는 이쪽으로 이제 결과가 무조건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덱스 HTML을 갖다가 그 인덱스 HTML에 작성한 어떤 이 텍스트들을 다 끌고 이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에이작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이작스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그냥 기존의 스프링에서 하던 식으로 화면이 바뀐다 이런 개념으로는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좀 잘 일단은 염두해 두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났던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비워져 있었죠.
네, 비워져 있었었는데, 자, 이 비워져 있었을 때는 왜 그랬냐면, 일단은 스프링이 여기에 작성된 화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비워져 있다 그러면 그냥 점 땡땡 점 HTML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파일은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500에러가 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못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인덱스를 띄웠다라는 건 인덱스 화면을 브라우저에 띄우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 HTML에 작성된 내용을 가져다가 여기 AJAX 화면 쪽으로 이제 그 텍스트를 긁어왔다라는 거죠. 네.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AJAX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능 구현할 때는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이제 다음부터 이어지는 그 AJAX를 썼을 때 리턴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네, 쓰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AJAX를 이용하기 위해선 네, jQuery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보낼지 요청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늘 하던 방식이죠. 우리가 뭐 폼 태그를 쓰든 링크를 쓰든 항상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디로 보낼 것이냐 요청을 네, 그거는 항상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JAX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